통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한 팁을.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PT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 중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통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의 친구죠. 이 레토니, 이 토니의 바디를 빌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허리 통증이 어떻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선생님 저는 직장에서 업무를 9시간 그리고 주 40시간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라고 하면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겠죠? 그렇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서 이 모니터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를 받게 되면 몸통을 회전을 하고, 대신 약간 허리가 굽은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타이핑, 또 전화 받고 업무하고, 그렇죠? 점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목은 앞으로 빠지면서 어깨도 굽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거고요. 선생님 저는 학생인데요. 오케이. 학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죠. 앉아요. 턱을 괴어 공부를 합니다. 자, 하다가 스마트폰을 봐요. 점점점 허리가 굽게 되네요. 자, 종이 쳤어요. 청소 시간입니다. 빗자루질을 해야 돼요. 자, 보통 힙을 써서 힙힌지에서 빗자루질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떻게 하죠? 빗자루 먼저 챙겨와서 바로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아이고 쓸겠죠?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운전을 장시간 저는 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안 씁니다. 푹 쉬네요. 고관절이 과하게 패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 주변 인대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회전, 이러한 로테이션을 주는 동작들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허리가 굽는 이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갈 거야. 나는 필라테스 센터, 요가를 하러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움직임, 본인들의 포스처, 이런 체형들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칭 조금 해야지, 폼롤러 조금 하고 30초, 그리고 중량 운동 하죠. 그렇죠? 왜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조금씩 아플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전문가를 찾고, 그때야 이제 나의 자세, 나의 체형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그런 포스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이 허리 주변부를 가장 잘 감싸주고 있는 몸속 깊숙이 위치한 근육들,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가볍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하죠. 들이마시고 내뱉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호흡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 1차적인 근육은 횡격막, 다이아프램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는 12개의 갈비뼈, 12개의 갈비뼈 총 24개의 갈비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갈비뼈 이렇게 테두리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 허리뼈에도 부착을 하게 되는 근육인데요. 이 횡격막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이 횡격막 아래에는 또한 이 심부에 있는 근육 중 하나인 이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호흡을 할 때 이 골반
이 위쪽에서 이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횡격막이 호흡을 하면서 이 골반 기저근이 잘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안정된 이런 포스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뒤쪽을 보시면 우리 인체는 7개의 목뼈,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그리고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전체 척추에 촘촘하게, 아주 촘촘하게 달라붙는 이 묵갈래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 묵갈래근이라는 근육이,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호흡을 도와주고요. 횡격막을 떠받들어주는 이 pelvic floor,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근육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이런 배가로근, transverse abdominis라는 배가로근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근육을 deep core, 그래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핵심적인 코어 머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핵심적인 코어 머슬만 잘 활성화돼서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잘 수축 이완이 반복된다면 이 점진적인 허리 통증, 지속적인 허리 통증에 무방비되어서 이런 노출되는 이런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잘 하는 그러한 방법과 이 호흡을 통한 몇 가지 운동, 이런 허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할게요. 그러면 자, 운동, 엑서사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렛츠. 자, 바로 놓은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은 바닥에 붙여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호흡 패턴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른손은 배꼽 위, 왼손은 가슴 위쪽에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본인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한 3회 정도 반복하면서 내 오른손 또는 왼손 중에 어느 손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더 크게 활동하는지 한번 느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라 함은 이 갈비뼈가 양옆으로 팽창되면서 이 복부 주변부 또한 함께 수축 이완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복부 주변에 이제 횡격막이나 여러 가지 이 호흡근들이 사용이 되지 않고 2차적인 호흡근들, 예를 들어 목 주변에 있는 이 흉쇄유돌근이나 사각근 또는 소흉근 같은 근육들이 더 우세하게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패턴의 호흡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목 주변의 통증, 더 나아가 이런 두통까지도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복부 주변에 이런 힘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통, 고관절, 그리고 무릎, 발목, 이 연쇄적인 통증이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작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 올바른 호흡 패턴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전략을 앞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1차적, 아까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은 배꼽, 왼손은 흉곽 위에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오른손, 배꼽 위에 있는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느껴주시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내 배가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는 걸 첫 번째로 느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요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양쪽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마지막 갈비뼈, 12번째 갈비뼈 아래에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갈비뼈 아래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똑같이 첫 번째로 복부 위쪽에 손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게 손가락으로 갈비뼈 아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내 집게 손가락이 호흡을 통해 밀려 나오도록, 좌우로 밀려 나오도록 이러한 호흡 패턴을 두 번째로 느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집게 손가락으로 갈비뼈 아래쪽에 내주시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집게 손가락, 내 손가락을 한번 밀어내 보시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렇죠. 내 손가락이 밀려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호흡 패턴은 3차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드럼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몸통에 드럼통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위로도 바깥쪽으로도 그리고 뒤쪽으로도 3차원적으로 호흡이 일어나줘야 조금 더 건강한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갈비뼈 아래에 손가락을 대고 밀어내는 이런 힘들을 한번 느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자, 손등, 양쪽 손등을 허리 아래쪽에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래쪽에 넣는데 배꼽 맞은편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뼈 주변부에 가볍게 손등을 얹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제는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호흡을 이용해서 내 손등을 밀어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등 뒤쪽, 허리 뒤쪽으로 호흡을 한번 내뱉어 볼까요? 그러면 약간은 괄약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연스럽게 허리 주변부 내 손등에 가볍게 호흡을 느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고 아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이젠 전체적으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집게 손가락이 아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립을 만들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엄지손가락은 허리 뒤쪽을 감쌀 거고 내 나머지 손가락들은 복부 주변과 갈비뼈 주변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예전에 마릴린 먼로가 입던 코르셋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내 전체적인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좋아요. 자, 복부 앞쪽 그리고 복부 옆쪽 마지막으로 허리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갈비뼈도 자연스럽게 팽창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이렇게 호흡을 진행할 때 흉식 호흡의 패턴이 강하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턱이 위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뒤통수를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해서 턱은 가볍게 아래로 내리는 느낌을 주시면 좋고요. 호흡을 하다 보면 이 소흉근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깨가 앞쪽으로 과하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또한 바닥에 가볍게 견고하게 밀착시켜준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린더를 만들어서 복부 앞쪽, 옆쪽, 뒤쪽까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실린더를 만드는 동작을 한 12에서 15회 3세트 정도 가볍게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 호흡과 함께 허리 주변부 안정화 훈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 또는 의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양쪽 다리를 침대 또는 의자 위쪽에 올려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네, 무릎과 그리고 고관절이 수직선상에 놓일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발목은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동작 있죠? 자, 양손가락 5개 이용해서 허리 주변부 이렇게 감쌌어요. 그쵸? 자, 감싼 상태에서 풍선 부풀려서 호흡, 팽창, 그리고 다시 한번 풍선 쪼그라들고 부풀리고 쪼그라들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이 중력과 내 다리, 하지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체간의 안정화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손가락 5개로 허리 주변부 감싸 주시고요. 첫 번째로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먼저 호흡에 대한 인지 훈련 진행하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코로 호흡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 왼발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다시 한번 호흡 진행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한 발만 들어 올렸을 뿐인데 이 허리 주변부의 근육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과하게 호흡을 하다 보면 이 주의점으로는 고개가 약간 이렇게 턱이 위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볍게 턱을 당겨서 뒤통수를 가볍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호흡을 하다 보면 과하게 어깨가 이렇게 바닥에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어깨를 가볍게 뒤로 당겨서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케이, 좋아요. 내려보고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오른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오른발 리프트 업. 오케이. 자, 거기서 호흡 다시 한번 진행. 들이마시고 내뱉고 내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 왼발 오른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는 양 발의 이런 무게 그리고 중력을 한번 이용해서 이 체간의 안정화 훈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 올리고 좋습니다. 오른발 올리고 유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허리가 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반칙이고요. 허리는 바닥에 쏙 붙여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척추는 목뼈 그리고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뒤통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뼈부터 시작해서 등뼈, 허리뼈, 엉치뼈까지는 다 이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엉치뼈가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들리면은 요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양손 허리에, 자, 어깨 바닥에, 그렇죠. 턱 살짝 당겨 놓고, 자, 왼발 올리겠습니다. 유지. 오케이, 좋아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오른발 같이 올려 볼게요. 유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저희 배운 대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이 척추 주변부에서 일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좋아요. 여기 가능하시면 조금 더 무릎을 내 배꼽 쪽으로 가져오시면은 이 고관절 주변부 근육들 또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고. 좋습니다. 내리고. 잘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15에서 20회 정도 가볍게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간 안정화 훈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테이블이나 의자 없이 그대로 바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저희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되는 동작이 있었죠. 양 손가락 5개 이용해서 갈비뼈 아래쪽부터 허리 뒤쪽, 배꼽 주변부까지 감싸고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이 몸통 깊숙이 있는 이 호흡근부터 시작해서 몸통의 안정화 근육들 먼저 잠에서 깨우시는 겁니다. 같이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풍선 팽창, 내뱉고 풍선 쪼그라들기, 자연스럽게. 다시 들이마시고 풍선 팽창, 내뱉고, 오케이. 자, 준비되셨으면 저희 아까 테이블에 다리를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중에 다리를 살짝 양쪽 다리 들어보실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때도 가능하면 이 무릎과 고관절 수직선상에 놔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뭐였죠? 이렇게 다리를 들게 되면 엉덩이가 같이 뜨는 거, 그쵸? 또한 턱이 들리는 거, 또한 어깨가 말아 올라가는 거, 어깨 뒤로 당겨서 고정, 그쵸? 턱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이제는 다리 한쪽씩 바닥에 내려볼 건데요. 이 한쪽, 먼저 왼쪽 뒤꿈치를 아래쪽 바닥에 이렇게 내려서 터치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터치할 건데 내려가는 단계, 올라오는 단계에서 이 몸통은 절대로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진 않아요. 지속적인 호흡만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배꼽 주변 감싸시고요. 오케이. 자, 왼쪽 뒤꿈치 천천히 내려볼 건데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려볼게요. 자, 들이마시고 내려갈게요. 올라오면서 내뱉기. 자,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려갑니다. 올라오면서 내뱉기. 좋죠. 다시 들이마시고 반대. 올라오면서 내뱉기.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반대. 내뱉고 올라오기. 자, 이때 하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점점 내 배꼽에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복부, 하복부 주변 근육들이나 이 고관절 이런 굴곡근들이 굉장히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90도 각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가능하면 조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주변부, 더 협응근들이 더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더 큰 효율적인 그런 움직임을 선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90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으시면 조금 더 멀리. 오케이. 이게 괜찮으면 조금 더 멀리.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학습을 해주시는 게 이 허리의 안정성에 그리고 허리 통증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5에서 20회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3에서 4세트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오늘은 나만의 호흡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고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를 더해서 허리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호흡과 함께 허리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영상을 참고하셔서 허리의 통증 감소와 그리고 올바른 호흡 방법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